안녕하세요.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할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목차로 첫 번째, 비장애 형제자매란? 두 번째,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험. 세 번째,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의 필요성. 네 번째,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의 소개. 다섯 번째로는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비장애 형제자매란 말 그대로 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비장애 형제자매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비장애 형제자매는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 형제를 두었다는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항상 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 형제자매와 대화가 부족한다든지 장애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형제자매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장애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담 등을 통해 덜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건강을 항상 걱정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병원이나 치료시설을 자주 방문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 형제자매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주어지는 부담감과 더불어 부모님의 기대로 인해 자신도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업적으로 우수하거나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장애인 형제 자매를 대신하여 높은 성적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서,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비장애 형제 자매는 장애 형제가 갑자기 소리 지른다든지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모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 경우 장애인 형제의 행동을 모방하는 등의 정서, 행동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장애 형제자매에 비해서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 형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장애 유아와 마찬가지로 비장애 아이가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한 명의 아이로 바라보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많은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장애 유아에게 더 신경 쓰거나 치료로 인하여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장애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유대감을 쌓을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 장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고민은 해보았나요? 따라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법률에도 일시적 휴식 및 서비스 지원 제공,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같이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 1항이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23조 1항에도 각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가족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장애 형제자매 아이들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 유아의 형제자매로서 앞쪽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애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과 형제자매로서 잘해주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프로그램 지원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성장과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우리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삶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어야 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비장애 형제자매 또한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하이어 프로그램입니다. 동화책을 읽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팜플렛과 안내문을 사전에 부모님께 나누어 드리고 그림을 그리며 심리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띠아누리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진행된 띠아누리 프로그램은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자존감 높이기와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으로 종로 장애인 복지관의 비장애 형제자매 날개달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운동으로 진행되어 비장애 형제자매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19년에 우리가 행복한 날이라는 주제로 체험농장을 진행하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시도교육청의 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일시 안내, 링크 안내, 참여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장애 형제자매를 둔 친구들, 부모님은 기관과 일정에 맞게 신청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